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래신입니다. 제가 저번에 빛나는 판때기 리뷰하면서 얘기한 게 있죠.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컴퓨터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자, 오늘은 그 말에 맞게 준비한 램입니다. 원래는 이걸 살 마음은 없었는데 제 컴퓨터를 보시면 이쪽은 RGB로 아주 예쁘게 빛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램 부분이 되게 허전해요. 이 허전한 램 부분을 좀 채워주기 위한 램이 없을까 하다가 그래서 구입했고요. 얘가 좀 특이한 게 램은 4개지만 4개가 아니에요. 이건 뭐야? 면도기 사라는 건가? 아무튼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메인인 이 녀석입니다. 얘 같은 경우가 램은 4개인데 진짜 4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린고 하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 옛날에 먹었던 그 공갈빵이라고 아세요? 그 공갈빵이 안에 뭔가 꽉 찬 것처럼 부피는 되게 크잖아요. 실제로 먹어보면 없어, 안에가 뻥 뚫려 있어. 몇 개를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그 공갈빵처럼 얘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4개가 들어있지만 4개가 다 램은 아니에요. 자, 2개가 램입니다. 2개는 뻥. 없나? 해외 직구로 했는데 한글로 설명서가 있어요? 물론 램은 설명서가 있어봤자 거의 필요가 없지만요. 짜잔. 자, 램이 4개입니다. 어떤 게 진짜 램이고 어떤 게 진짜 램이 아닐까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딱 알아챘을 거예요. 얘죠.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다르게 얘는 메인보드랑 이어지는 부분이 없고 얘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여기 실험했다시피 램을 4개 다 끼우는 것보다 램을 2개만 끼우는 게 램 오버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램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RGB LED 효과가 2개만 나오는 것보다는 4개가 다 나오는 게 더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2개가 실제 램이고 나머지 이 2개는 RGB 조명 효과만 내줘요. 이거 만드는 게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은 대부분 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한번 열어보면 고급스럽습니다. 얘는 램이 아니니까 GC RGB 모듈이라고 써있네요. 크기나 무게는 램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방열판 자체도 되게 똑같이 다 달려있고, 위에 부분은 특유의 문양으로 RGB가 표현되는 곳이 있고요. 이 사이는 뻥 뚫려있는 거 보면 안에 램은 실질적으로 램은 없어요. 진짜 램도 까보면 요건 스티커가 다르네요. 실제 램이 아닌 건 GC RGB라고만 써있고 실제 램은 다 정확하게 다 써있네요. DDR4 3200 클럭이고 클럭 타이밍까지 16181838 클럭 타이밍 그리고 전압까지 다 나와있어요. PCB 기판은 메이드 인 차이나. 실제 램이 들어가 있는 램을 보면 실제 램이 들어가 있어서 방열판이랑 서멀패드랑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에 서멀패드 작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G스킬 립소스 램 같은 경우가 방열판이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의 램은 완벽하게 다 가려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쪽 중간 쪽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서멀패드가 이쪽 윗부분에 있는데 이쪽 중간에 또 떠가지고 서멀패드랑 밀착이 안 돼 있어요. 램 같은 경우가 방열판이 붙어 있는 면적은 절반도 안 되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로스 램 같은 경우는 얘가 단면 램이라 이쪽은 램이 없고 이쪽 면이 램이 있는 쪽이거든요. 램이 완벽하게 서멀패드랑 다 밀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열판이 제대로 된 방열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만듦새가 상당히 좋아요. 조잡하지 않고 깔끔하고 메탈 재질에 이 끝에는 다이아몬드 커팅까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램을 껴볼 건데요. 실제 램 2개, 가짜 램 2개. 그래서 실제 램은 2번과 4번에 끼워야 하고 가짜 램은 1번과 3번에 끼우는 게 오버클럭엔 제일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끼워보겠습니다. 옆판을 분리해주고요. 이거는 램 온도를 내려볼까 해서 펜을 달아놓은 건데요. 이 펜에 관해서는 램을 4개 끼웠을 때 이 펜을 달았을 때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펜을 제거를 하고, 이 케이스가 램을 빼고 끼우는 데는 그다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힘듭니다. 일단은 진짜 램 2개 먼저 끼워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조명을 담당하는 이 가짜 램을 끼워봅니다. 램 4개를 모두 다 끼워봤고요. 통일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 선이 가리고 있는 게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쿨링을 잘해주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줍니다. 이제 다 달았으니까 한번 켜볼게요. 이게 기본 효과에서는 그라데이션 효과로 빛들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계속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뭐가 진짜 램이고 뭐가 공갈 램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램을 4개 꽂은 것처럼 정말 통일성 있게 완벽해요. 정말 계속 봐도 빛이 예쁩니다. 기본적인 겉모양은 봤으니까 바이오스에 한번 들어와 봤어요. XMP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3200 잘 들어가고 16181838의 메모리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SPD 값을 한번 보면은 SPD 정보 2133에서는 1515153650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고 3200에서는 1618183856 이 타이밍을 가지고 있네요. 나머지 타이밍이 이렇게 되고요. 일단 XMP 먹인 상태로 부팅을 한번 해보죠. 부팅이 완료됐고 CPU즈를 한번 실행해 봅니다. 메모리 탭에 가서 3200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1600 써있고 듀얼 채널이니까 곱하기 2에서 3200 클럭 들어가 있고 16181838 560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모듈이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타입 번호로 한번 봐볼게요. 리드 누르고 위에 거 누르고 리포트 한번 보죠. 램은 삼성 거래요. 역시 다이는 비다이라고 써있네요. 요 비다이라고 하면 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이 제일 잘 들어간다고 하는 게 다이 리비전 비다이라고 써있는 게 오버클럭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찾는 다이입니다. 비다이.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뭐 이렇게 써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잘 볼 줄 모르고요. 이번에는 아이다 64로 벤치마크를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고 로그 캐시어 메모리 벤치마크 확대 스타트 벤치마크 눌러봅니다. 잠시 기다리죠. 방금 벤치마크가 끝났고요. 역시 3200 클럽답게 레이턴시가 50이 안 넘는 모습을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레이턴시가 50만 안 넘어도 준수하죠. XMP 먹인 상태에서는 별 이상이 없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상태에서는 다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오버클럭 한번 먹여서 이 녀석이 진짜 비다인지 비다이의 탈을 쓴 뿔딱이지 한번 보죠.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방열판이 빵빵하게 잘 돼 있으니까 램 전압을 1.4까지 한번 줘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한 방에 가봅시다. 19, 20, 590 정도 주고 램 타이밍을 다 넉넉하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4000부터 가볼게요. 이거 되려나? 아무리 비다이라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4000. 자, 가자 제발. 메인보드 부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에러코드가 B1이라고 뜨는 부팅이 안 돼요. 비다이긴 하지만 그렇게 고수율의 비다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쉽네요.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그래 4000이 안 됐으면은 3800이라도 돼야겠죠. 3900으로 시도해 봅니다. 제발 4000이 안 됐으면 3900이라도 돼야지. 오, 3900은 부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 이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3900 부팅이 됐어요. 보면 메모리 탭에 가보면 ET의 메모리 타이밍은 지금 다 풀렸긴 하지만 192020 3850으로 일단 부팅이 됐어요. 보통의 메모리는 램 타이밍을 다 풀어도 3900은 거의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3900 부팅이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스트 램을 대략 한 번 정도 돌려볼게요. 관리자 권한을 실행. 3900도 부팅만 되고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었네요.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3900이 안 돼서 3800이 될지 한번 볼게요. 아쉽지만 리셋. 3900은 실패했으니까 3800으로 가봅니다. 난 3800 부팅은 되긴 했는데 192020 3850의 타이밍으로 부팅이 됐고요. 테스트 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오리코드 보이세요? 3900 실패. 얼른 끄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무리한 걸 시켰구나. 미안하다. 자, 마음을 비우고 3700으로 가려고 했는데 파란 나라로 보내주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3700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운이 없어요. 이제까지 로또를 했는데 로또 5등도 한 번도 당첨돼 본 적도 없고 3700 열차 떠납니다. 일단 부팅했고요. CPU 실행해서 메모리 탭 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3700 클럭이고요. 램 타이밍 다 풀어졌고요. 점점 기대치가 낮아집니다. 왠지 내가 사면 다 왜 이래. 제발 설마 이번엔 통과하겠죠? 3700의 메모리 타이밍까지 다 풀어졌는데 노래 한 곡이 생각납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일단 재부팅합니다.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3700이 안 된다면 3600은 되겠지. 그래, 3600은 되지. 3600은 이미 기대치는 다 낮아지긴 했지만 일단은 CPU 한번 실행해서 메모리 탭 가서 3600 클럭 확인했고요. 테스트 램 한번 실행해 봅니다. 3600 클럭에서 램 타이밍 어느 정도 풀어주고 지금 돌려보니까 지금 3회차 통과하고 있어요. 테스트 램 온도 센서는 당연히 달려 있어서 램 온도는 41도 체크되고 있고요. 어차피 50도 안 넘으면 안전하고요. 얘의 한계 클럭은 360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맨 위에 있는 메모리 타이밍 중에서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이 CL 타이밍이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내려볼게요. 19에서 한번 바로 17로 한번 가봅니다. 재부팅 해봅니다. CL 타이밍이라도 17만 된다고 하면 CL 타이밍 17만 되라. CL 타이밍 17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내서 16까지 한 번에 17로 내려볼게요. 자, 남자답게 한 방에 빡! 제발. 오, 부팅이 됐습니다. CL 타이밍 17 3600 지금 부팅 됐고요. 테스트맵 띄웠고 이걸 다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2회까지만 한번 통과해 볼게요. 자, 일단 대충 1회차는 통과했으니까 이번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자, CL 타이밍을 17에서 16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 클럭이라도 안 먹으면 CL 타이밍이라도 내려가야지. CL 타이밍 16. 자, 과연 부팅?
오, 부팅이 됐습니다. 일단 부팅은 됐지만 불안한 이 마음은 뭘까요? 일단 CPU 좀 확인부터 합니다. 네, 메모리 타이밍 CL16으로 잘 부팅이 됐고요. 테스트맵 실행해서 이번에도 1주기가 통과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 제발 1주기만 통과해라. 이게 1주기 통과하면 대망의 CL15로 가봅니다. CL15가 되면 대박인 거죠. 오, 일단 CL16도 1주기 통과했습니다. 물론 5주기까지 다 돌려봐야 마음이 안정되긴 한데 일단 이건 테스트니까 1주기만 돌려봐도 대략 절반의 성공이라 볼 수 있으니까 대망의 CL15로 가봅니다. 다시 시작. 메모리 타이밍 들어가서 15. 자, F10 저장. 과연 안돼, 제발 B1은 안돼, 제발 B1 코드만은 안돼, 제발 부팅돼, 제발 힘내, 할 수 있어. 넌 안돼, B1 넌 할 수 있어. B1은 안돼, 제발 넌 할 수 있어. 아, 제발 B1은 안돼. 아, 계속 B1만 뜨고 부팅이 안되네요. CL1호는 실패입니다. 한번 미친 척 커맨드 모드를 1T로 한번 넣어볼까요? 되려나? 16으로 돌리고 커맨드 모드를 1T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안되겠지만, 자, 그럼 포기하고 제가 방금 전에 녹화를 못해서 안 나왔는데 얘가 17도 안 돼요. 그래서 1618로 해야 되고요. 18로 한번 부팅해 봅니다. 네, 방금 전에 이 두 번째 값은 19가 최저값인가 보네요. 다시 한번 19로 한번 부팅해 볼게요. 역시 해보려고 하니까 161919 이게 최저값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TRFC 값을 조금씩 줄여볼게요. 40씩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550으로 도전해봅니다. 사람은 이제 포기하니까 왠지 편해지네요. 슬램덩크에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4000 클럭을 그냥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래, 나는 왜 헛된 4000 클럭에 목매었는가. 40 줄여서 550으로 가보자. 자, TRFC라도 팍팍 줄여주자. CPU주 보고, 네, 요 값이 550으로 지금 줄여져 있죠. 161919385550 PM5 1회 통과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 TRFC 550에 지금 일단 1회차를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40을 더 한번 줄여볼게요. 이번에는 510. 얼마 이거 되려나? 제발 부팅. 오케이, 부팅 됐고요. CPU주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TRFC 510으로 줄어든 거 확인했고요. 테스트맵 실행합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 1회차 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 TRFC 510도 일단 통과하네요. 이번엔 또 40을 더 줄여가지고 얘를 470 만들어 볼게요. 다시 시작해서 여기서 40을 더 줄여서 470 만들어 봅니다. 저장하고 나갈게요. TRFC 같은 경우는 300대면 되게 좋은 거고 400대면은 중간 정도, 500대면은 별로고요. 오, 부팅이 됩니다. CPU주 들어가서 TRFC 470 제대로 부팅 됐고요. 테스트맵 실행해서 이것도 1회 통과하는지 이번에도 한번 봐볼게요. TRFC 470 통과를 했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50씩 줄여볼게요. 다시 시작해서 TRFC를 50을 줄여서 과감하게 420으로 해봅니다. 자, 과연 이쪽에 오류 코드 창에 D5라고 뜨면서 부팅이 안 되네요. 50을 줄인 건 너무 했나 봅니다. 20을 플러스해서 440 정도로 해봅니다. 과연 440은 될련지? 부팅이 되네요. 아, 부팅이 되다가 멈추네요. TRFC를 좀 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한 번에 줄였나봐요. 자, 그럼 450으로 올려봅니다. 네, 일단 부팅은 되고요. CPU주 실행해서 네, 메모리 TRFC 450으로 됐고요. 테스트맵 실행합니다. TRFC 450으로 1회 통과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2회차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로스 RGB 램의 수율은 3600 클럭에 3600, 161919, 38450, ET. 자, 요게 최종적인 클럭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이다 64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도구, 스타트 벤치마크. 자,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을 해봤고요. 오버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어로스 램이 이제 온도 센서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처럼 지금 4개가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2개가 달린 것보다는 통풍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램을 5회까지 끝까지 돌려서 이 램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램에 달려있는 온도 센서 상의 온도,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 두 가지를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온도까지 볼 거니까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테스트 램까지 같이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얘랑 요 두 개가 이제 메모리인데요. 지금은 38도 정도인데 5회차까지 완료될 때까지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램 전압은 지금 현재 1.4를 준 상태고요. 방금 전에 찍진 못했는데 TRFC를 너무 꽉 조이다 보니까 얘가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재부팅이 됐어요. 그래서 460 정도로 좀 더 풀어줄게요. 네, CPU즈 실행해서 TRFC를 460을 풀어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램 온도가 5회차까지 끝까지 갈 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5회차가 들어가고 있고요. 램 센서상 최대 온도는 43도까지 올라갔네요. 램을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측정해 보니까 대략 표면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램 온도는 50도 이상만 올라가지 않으면 작동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전한 수준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RGB 램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아수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아수스 메인보드 안에 들어있는 그 아우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우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우라 프로그램으로 얘를 초록색으로 고정했거든요. 그러면 이 램도 아우라를 지원하면 초록색으로 지금 통일이 돼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만 그냥 됩니다. 아우라 프로그램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 램 박스 겉면에 써있는 그 RGB 퓨전이라는 이걸로만 컨트롤이 되네요. 지금 박스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우라가 지원한다는 뭐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RGB 퓨전, 기가바이트 내에서만 가능한 이 RGB 퓨전만 가능하다는 게 이게 되게 큰 단점이네요. RGB 통일이 안 돼요. 그냥 얘가 무슨 색이 나오던 간에 지 갈 길 가는 그냥 RGB 그냥 그것만 봐야 돼요. 이건 RGB 깔맞춤 하실 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단점이에요. 아우라 프로그램으로 편리하게 컨트롤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램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단점 때문에. 기가바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RGB 퓨전을 이거 다운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앱센터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인스톨 유틸리티를 깔아달래요. 무슨 뭐 이게 복잡해. 그냥 아우라만 지원했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앱센터는 또 어딨어. 아니 앱센터 여기 앱센터가 또 어디 있는 거야. 아무튼 앱센터를 복사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또 깔아볼게요. 지금 앱센터를 검색했는데 뭐 앱센터가 뭔지도 안 나와요. 유틸리티 아니 뭐 이런 거 앱센터 나오지 않나? 아니 앱센터가 어딨어. 키보드 클럽스테이션 앱센터 소프트 인텔 300 어쩌고저쩌고 이거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어. 기가바이트 전용 앱센터를 한번 다운받아 봤고요. 이것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제가 지금 아수스 메인보드긴 한데 설치 오른쪽 클릭 관리자 권한 이렇게 잡다하게 설치되는 거 진짜 싫은데 넥스트. 아무튼 저기 RGB를 한번 봐야 되긴 봐야 되니까 앱센터 설치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RGB 퓨전 설치했고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돼야겠죠. 해봅니다. 관리자 권한 흡실해. 플리즈 웨이트 기다리래요. 그러면 저거를 조절할 수 있나? 이쪽에 램이 뭔가 뜨네요. 램이 하나 뜨는데 펄스? 플래시? 더블 플래시? 아이씨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프로그램으로 이거저거 만져봤는데 제가 뭐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변해요. 그냥 이 상태를 고정으로 써야 돼요. 이거 상당히 큰 단점이네요. 이렇게 할 거면 RGB 깔맞춤 할 사람들은 이건 안 살 거예요 아마. 아우라도 지원 못하고 이거 뭐 못하러 써요 이거. RGB는 쓸모가 없이 그냥 계속 이 상태 고정으로 써야 되네요. 뭐 아우라도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얘는 지금 아수스 메인보드라 기가바이트 저 퓨전 프로그램도 작동을 안 하고 그냥 이건 고정입니다. 메인보드랑 싱크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상당히 큰 단점이네요. 물론 기본 상태가 예쁘긴 하지만 다른 거랑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얘 하나만 튀어버리면은 얘는 거의 RGB로서는 의미가 없네요. 자, 이제까지 어로스 RGB 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리하자면 RGB 램인데도 불구하고 RGB가 없는 램에 비해서 오히려 높이가 약간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호환성이 되게 괜찮고요. 이렇게 방열판이 다 덮지 않아가지고 램 방열을 못 해주는 거에 비해서 끝까지 램 방열판이 잘 덮여 있어서 품질 관리가 되게 잘 돼 있고요. 디자인적으로 메탈 재질 느낌을 잘 살렸고요. 끝에 다이아몬드 커팅한 것도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기본 3200 클럭이라 무난하게 XMP만 적용해도 오버클럭 귀찮게 할 필요 없이 준선 성능을 뽑아내고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물론 뽑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삼성 비다이 기준으로 3200이 보통 3600 정도면은 조금 오버되는 거 4000 정도면은 잘 되는 거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오버도 어느 정도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RGB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그냥 주구장창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RGB만 봐야 돼요. 그게 엄청난 단점이네요. RGB 깔맞춤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산 가격이 대략 한 190달러 정도 되니까 뭐 대략 치면은 뭐 20만원에서 21만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21만원 주고 얘를 사라 그러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RGB 컨트롤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